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지난 8월 28일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여러분 시험 전인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 핵심은 기존의 지점 등기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은 유념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개정안을 설명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3가지 정도를 정리해 가지고 이미 공지사항에 자료로 배포를 해드렸는데, 수험생들의 또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정안을 또 찾아보시고 진짜 이것만 봐도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다양한 수험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 어차피 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개정안을 3가지 부류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A급 주제, 기존에 여러분 시험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이제 다들 꼭 아셔야 하는 A급 주제인 거고, 그 다음에 B급 주제, 기존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생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B급 주제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급, 이게 문제인데요. C급이 바로 외국 회사예요. 여러분 올해가 59회이다 보니까 이 59년 동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외국 회사에 관한 문제는 딱 2문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 회사에 관한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올해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올해는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강의하기로 한 거 우리 평소 기본 강의 시간에는 외국 회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뭐 조문을 가지고 외국 회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A급 주제라고 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기존에 우리 본점에 등기할 사항은 지점에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점 등기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었어요. 먼저 35조가 삭제가 되었다.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 번 시험 문제에서 이 문구가 보이면 그때는 이제는 틀린 지문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게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지점 등기가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상법 총칙 37조 1항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했었는데, 이 등기의 소극적 효력이 만약에 지점 등기의 경우에는 광주 지점에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 말고 광주에서의 거래에서만 이 등기의 소극적 효력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38조 조문, 이것도 삭제가 되었어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 거래에 한하여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다 등기가 되었는데 서울에도 대구에도 부산에도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광주 지점에 등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광주 지점 거래에 한하여 등기의 소극적 효력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던 조문인데, 이제 지점 등기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덩달아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문이 보이면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점 등기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에 지배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본점에만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지점에 지배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지점에만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식으로 그 지배인을 둔, 본점에 두었으면 본점에, 지점에 두었으면 지점에 그 지배인을 둔 그곳에만 등기를 하면 되었는데, 이제 뭐가 삭제가 되었다? 지점 등기가 없어졌어요. 지점 등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13조가 지배인 등기에 관한 13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니라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대리권의 소멸, 해임이죠. 즉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어디에만 이제 등기하면 된다?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디에다가 하면 된다? 본점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반 상인의 경우에는 뭐 영업소, 이 영업소가 괄호 안에 회사의 경우에 본점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본점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광주 지배인의 경우에는 광주 등기소에만 등기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광주 지배인의 경우에 어디에다 등기한다? 서울에다가 등기한다. 이제 지배인의 경우에는 서울에 두었건, 즉 본점에 두었건 지점에 두었건 상관하지 않고 어디에만 등기한다? 본점에만 등기한다. 일반 개인 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에 등기한다.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다가 등기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즉 지점 등기가 삭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35조와 38조가 삭제가 된 거고, 그리고 영업소와 그 지배인과 관련된 13조가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 우리 회사법상 등기 기간이 늘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모든 조문에서 지점 3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지점 등기와 관련된 35조와 38조가 삭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13조가 개정이 되었다. 이제 지배인의 경우에 본점에 지배인을 두건 지점에 지배인을 두건 무조건 본점에만 등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사법상 등기 기간이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에서 지점에서 3주가 삭제가 되었다. 이제는 지점 등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A급 주제. 기존에 여러 번 시험 문제로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 이게 이제 A급 주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B급 주제는 뭐냐면, 우리 기존에는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을 지점에까지도 고스란히 전부 다 등기를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지점 등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회사가 지점을 두게 되면 뭐만 등기하면 되느냐? 어디에다가? 본점 소재지에다가 내가 지점을 두었는데 그 지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지점 소재지, 그 다음에 설치 연월일, 요것만 등기하면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새롭게 이제 도입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이 출제 교수님들이 뭐라도 조금 다른 거 이런 거 출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니즈에 딱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새롭게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기존에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 등기할 사항 중에 일부를 지점에까지도 등기를 하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조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 어디에다가? 본점 소재지에다가, 본점 소재지이다 보니까 2주 내에 뭐만 등기하면 된다? 내가 광주에 지점을 두었다, 대구에 지점을 두었다 라고 하면 그 지점 소재지만, 광주 또는 대구라고 하는 소재지만, 그리고 설치 연월일, 요것만 어디에다가? 본점에다만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조문이, 이걸 뭐 틀린 지문으로 고치기는 힘들고 이제 아마 옳은 지문으로 이제 하나 끼워가지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과거에는 지점에다가 본점 소재지에 등기할 사항 중에 일부를 지점 소재지에까지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제 지점 등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회사가 지점을 두게 되면 뭐만 등기하면 된다? 본점 소재지에다가 지점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만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본점과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을 이전할 때에도 여러 가지 등기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점 등기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먼저 본점을 이전한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요거를 주의하세요. 요거를 또는이다라는 거. 치사하게 이거 바꾸면 이제 또 헷갈리니까 둘 다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기존에 본점이 서울에 있었다라고 하면 서울에다가 하던가,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이때 서울에다가 하던가 대전에다가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어디에 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일단 본점이니까 2주죠. 본점에는 2주일 내에 뭐 내가 대전으로 옮겼다라고 하면 그 새 소재지하고 이전 연월일만 등기하면 돼요. 과거에는요, 본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기 전 소재지에다가도 등기를 하고 이전한 이후에 새로운 소재지에다가도 여러 가지 등기 사항을 등기를 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전 소재지 또는이 중요해요.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롭게 이전한 소재지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이전 소재지, 내가 대전이다 라고 하면 대전, 그 다음에 이전 연월일 요 두 개만 등기하면 된다.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요 두 개만 등기하면 된다. 그럼 이번에는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점 등기는 없잖아요. 지점 등기는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마찬가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마찬가지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요것만 등기하면 된다. 다른 건 등기할 필요 없이 요것만 등기하면 된다. 아셨죠? 요는 그래서 새롭게 조문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문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B급 주제로 공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A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B급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여러분 합자 회사의 경우에는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등기의 원칙이 일꾼은 등기하지만 물주는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모든 사원이 일꾼이다 보니까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등기를 해요.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는 등기하지 않는다. 대신에 누구를 등기해요? 이사를 등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 특이한 특이한 게 바로 합자회사인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일꾼이고 유한책임사원은 물주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요, 본점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둘 다 등기를 하고 지점에는 무한책임사원만 등기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점 등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즉 과거에는 지점에는 무한책임사원만 등기하고 유한책임사원은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별을 했었는데, 이제 지점 등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본점에다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꾼은 등기하지만 물주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외로서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를 등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점 등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본점 소재지에다가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등기를 한다. 그래서 합자회사가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180조 각호의 사항이 바로 이제 한명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인데, 이 한명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을 당연히 등기를 하는 거고, 그것 이외에 뭐도 등기를 한다?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급 주제라고 했었던 외국회사. 이 외국회사가 왜 이번에 개정이 되었냐면, 기존에는 외국 회사가 등기를 할 때에는 지점 등기를 우리나라 회사의 지점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지점 등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따로 이제 개정을 하였는데, 이왕 개정법 공부하는 김에 외국 회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614조 1항은 바뀐 바 없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59회 동안 2번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2번 출제된 중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내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이거는 꼭 정해야 돼요. 대표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 둘 중에 하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대표자 중에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자, 대표자를 정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대표자를 일단 정하고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대표자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과거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소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반드시 영업소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반드시 영업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뭘 할 수도 있다? 대표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또눈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대표자는 일단 정해야 되고, 첫 번째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대표자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면 된다. 반드시 영업소를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하잖아요. 하여야. 꼭 이거는 아니다.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대표자 중에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는 거, 요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만약에 외국 회사가 영업소를 두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와 같이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점 등기가 사라졌잖아요. 지점 등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따로 외국 회사의 등기 사항에 대하여 마련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과거에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라고 했죠.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 회사가 만약에 영업소를 두어 가지고 등기를 할 때에는 3주예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거를. 우리나라 회사의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에다 등기한다. 하지만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3주 내에 등기한다. 지점 등기랑 똑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3주 내에 등기를 한다 해서 이 3주라고 하는 요 숫자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외국 회사가 제1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로부터 3주 내에 영업소 소재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이미 다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이런 거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표도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공부하면서 그냥 대표도 등기사항이지만 공동대표도 등기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 등기사항인 거고, 그리고 뭐 본점 소재지, 영업소를 두었다라고 하면 영업소 소재지 이런 거 이제 등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해산 사유와 관련하여 5종의 회사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다. 자율적 해산의 첫 번째 사유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이라고 하는 게 해산 사유였는데, 이 존립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사항이었어요. 아니, 등기사항이에요 원래. 왜냐면 지금 우리 회사가 존립기간이 5년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4년 8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다른 우리와 거래하는 거래처가 이 회사 곧 해산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알아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존립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등기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하도록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8호를 조금 주의하세요. 8호. 대한민국에서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외국 회사인데,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봤더니 그 형태가 마치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비슷하더라 또는 같더라 라고 할 때는,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마다 이사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의 승인, 재무제표 승인이 있고 나면 그 뒤에 다른 서류는 몰라도 대차 대조표의 경우에는 신문에 띄우잖아요. 공고를 하잖아요. 물론 회계학 시간에는 재무상태표라고 바뀐 그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게 되는데, 만약에 외국 회사가 이와 같이 주식회사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이 외국 회사도 대차 대조표를
공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그때는 일단 공고의 방법 중에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네덜란드에서 공고하는 방법을 등기해야 되는 거고 본국에서의 공고 방법을 등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등기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공고 방법. 우리 616조 2에 따른 공고 방법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하 대조표를 공시하는 거예요. 대체하 대조표를 공시하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 방법 이거를 등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망에서 이 외국 회사에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 설립의 준거법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덜란드 법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해야 되는 거고 이같이 외국 회사의 경우에 등기 사항이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사항은 그대로인데요. 209조, 210조의 규정은 외국 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209조, 210조가 뭐예요? 한 명 회사의 대표 사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죠. 특히 210조 매우 유명한 거잖아요. 대표 사원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그때는 회사와 그 대표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근거 규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 외국 회사에도 적용이 된다. 외국 회사의 대표가 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외국 회사와 그 대표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인 거고. 자, 그다음에 외국 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한다라고 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로운 소재지에다가 뭐만 등기하면 됐어요? 새로운 소재지와 날짜만 등기하면 됐었죠. 지점의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본점 소재지에다가 새로운 소재지와 날짜만 등기하면 됐었다. 그런데 이제 외국 회사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단 날짜는 지점과 마찬가지로 3주 내에 하는 거고 외국 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일단 어디에다가 등기를 한다? 종전 소재지에다가 두 가지를 등기해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우리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딱 여기에서 끝나죠.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딱 끝난다. 그런데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새 소재지에다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외국 회사의 등기사항 있잖아요. 그거를 또 등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딱 끝났지만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새 소재지에다가 기존의 등기사항을 또다시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 회사의 등기사항이 변경이 되게 되면 그때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변경 등기의 시기도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3주예요. 3주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외국 회사의 등기사항 중에 뭐 목적, 상호, 그다음에 본점 소재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본점이 네덜란드에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의 상호가 변경이 되었다. 목적이 변경이 되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3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 3주라고 하는 카운트를 하는 시작점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변경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3주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 통지를 했을 때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등기사항이 어디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때는 그 등기기간 3주라고 하는 등기기간은 언제로부터 그 통지가 대한민국에 도달한 때로부터 외국에서 발송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개정법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 외국 회사에 관하여 본 김에 같이 이제 외국 회사를 한번 보자면 먼저 목차를 보시면 등기 전에 계속 거래의 금지라고 해서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는 가능하다? 1회적 거래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존 시험에 등기를 하기 전에는 1회적 거래도 못한다 라고 이제 틀린 질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1항 보시면 외국 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기 전에는 뭐를 하지 못한다?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계속 거래만 못하는 거예요. 뭐는 가능하다? 일시적 거래는 가능한데, 여러분 시험에서 기존에 뭐라고 출제된 적이 있다? 등기 전에는 일시적 거래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계속적 거래만 못하는 거예요. 등기 전에는 계속적 거래만 못하는 거지 일시적 거래는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만약에 외국 회사인데 그 형태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랑 같다, 또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대차대조표 또는 이 대차대조표와 유사한 서류를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 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 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그때는 뭘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449조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를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떠한 외국 회사가 외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설립을 해놓고 실제로 영업은 국내에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회사들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립만 외국에서 하고 실제 영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다? 국내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그 회사에 적용되는 법이 대한민국 법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로 틀린 지문으로 내국 회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즉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대한민국에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설립되다 보니까 국내 회사와 달리 취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된다. 내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국내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준용 규정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의 경우에 해산명령, 해산판결 아시죠? 해산명령, 해산판결. 해산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취지의 규정이다. 반면에 해산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 또는 주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익적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는 해산명령 제도랑 이 영업소 폐쇄명령이랑 유사해요. 해산 판결 말고 해산 명령과 영업소 폐쇄 명령이 유사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산 명령 그 사유가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경우,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중간에 1년 이상 휴지하는 경우, 세 번째가 일꾼이라고 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그 회사 존립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르면 그때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유도 비슷해요. 사유도 비슷한데 해산명령과 영업소 폐쇄명령과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 해산명령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능하죠.
반면에 외국 회사의 영업소 폐쇄 명령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뭐가 안 된다? 직권으로 안 된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즉 법원이 직권으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직권으로는 안 된다. 요게 차이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존의 기출 문제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외국 회사에 대하여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해산 명령은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외국 회사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못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사유는 설치 목적이 불법한 경우, 그다음에 뭐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경우, 뭐 이런 거 다들 비슷한데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실컷 물건 구매해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을 정지하였다.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정지한 때 이게 이제 하나 들어있다. 뭐 그 정도만 그냥 슬쩍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보전 처분이나 담보 제공 명령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이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해산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청산을 거쳐야 돼요. 폐쇄 명령을 한 게 해산은 아니지만 해산과 비슷하게 청산을 거쳐야 된다. 자, 그래서 영업소를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뭘 할 수 있다? 청산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청산 개시 명령. 청산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청산 개시 명령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영업소 폐쇄 명령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못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청산 개시 명령의 경우에는 얘는 직권으로 가능해요. 폐쇄 명령은 직권으로 하지 못하지만 청산 개시 명령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청산 개시 명령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의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산 절차는 법원이 폐쇄 명령을 해가지고 청산이 개시되는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가 스스로 폐쇄를 한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외국 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준용을 한다. 청산 절차는 외국 회사가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로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외국 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이때는 청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청산 절차가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 회사의 지위라고 하는 거, 우리 국내에는 5종의 회사가 있잖아요. 인적 회사라고 하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물적 회사라고 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다음에 양자의 하이브리드. 내부적 법률 관계는 인적 회사에 가깝고 외부적 법률 관계는 물적 회사에 가까운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우리 회사는 5종의 회사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회사가 있는데 이 5종의 회사랑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으면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이 외국 회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회사는 다른 법률에 적용에 있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 성립된, 만약에 똑같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똑같다라고 하면 동종회사, 주식회사로 보는 거고, 주식회사랑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 유사한 회사, 주식회사랑 가장 유사하다라고 하면 주식회사로 보는 거고, 한명회사랑 가장 유사하다라고 하면 한명회사로 보는 거고, 이렇게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법 조문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정법 해설 플러스 우리 잘 다루지 않았던 외국 회사에 대한 조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뭐
얼마 분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소화하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꼭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